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꽃쌤입니다. 자, 이번에 배울 소단원 제목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아성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우리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고 혹은 쓰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배울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에서는 윤동주의 반성과 다짐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한번 윤동주의 생애 속으로, 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창밖에 비가 쩍쩍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죠.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데요. 단순히 비가 내리는 상황을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문학작품은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고 봤을 때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내선일체라는 조선에 대한 일본 일제 식민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때 조선 사람들을 향해 전쟁에 참여하라, 협력하라고 강요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창밖에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지금 일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육첩방은 일본식 방이거든요. 그리고 남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일본이라는 어떤 구속과 억압의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어는 모두 다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인은 현실과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는 시를 통해 세상과 만나는 사람인데요. 암담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화자는 이러한 시인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 4연에 보면 시적 화자의 처지가 더 잘 드러나는데요. 시적 화자는 지금 부모님의 고생과 사랑이 담긴 학기를 받아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여기 늙은 교수의 강의. 여러분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이분은 지금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윤동주의 생애를 보면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보시는데, 영문학은 그 화자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현실적 고민과 거리가 먼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자기는 그 강의를 계속 들으러 가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겠죠. 오연에 가보면 친구들은 시대적 현실을 탄압으로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육면에서 나를 돌아보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 목표가 없고 혹은 목표가 있어도 용기가 없어 실천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 혼자만 점점점 침전하는,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무력감과 자괴감 그리고 자책감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있잖아요. 목표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면 가라앉는다라는 게 하강 이미지가 쓰이는데요. 시에서 하강 이미지가 쓰이는 보통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7년에 가보면 그런 자기 성찰의 결과 자기는 시를 쉽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참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반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성하고 나면 뭐 하죠? 그렇죠. 다짐을 하게 되죠. 부정적 모습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 모습으로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8년에서 다시 한번 시적 현실을, 그러니까 상황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해보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여전히 나는 일본에 있고 일본은 우리에게 전쟁을 참여하라고 막 우리를 꼬시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돌아보면 나는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고만 살아갈 수 없죠. 그냥 반성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도를
구연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이 8년의 좀 특징이 보면 1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1, 2행이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 위치를 바꿈으로써 시적 화자가 인신이익이 전환됐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환된 모습이 이렇게 구연에서 드러났는데요. 쌤 요거 잘못 적어놨죠. 이거 구연입니다. 자, 구연에서는 이제 긍정적 자아의 모습이 드러났죠. 그 긍정적 자아가 결국 최후에 나겠죠. 이 최후의 나는 어떻게 하겠냐? 등불을 밝혀, 희망을 밝혀 어둠이라는 일생강점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그러니까 구시대가 가고 새시대가 오는 것처럼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당연히 이 아침, 긍정적 현실과 강복 해방은 그렇게 올 건데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냐? 그렇지 않죠. 이것을 내몰 거라고 했잖아요. 현실에 참여하는 어떤 자기 희생의 의지를 드러내는, 구체적으로 한다면 독립운동을 위한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하나는 그리고 앞에서 했던 그 반성을 통해서 성숙해진 내면적 자아,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이라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해볼게요. 왜 어둠을 조금 내몰는다고 했을까? 이육사의 광야랑 조금 연관지어서 해석해 봅시다. 자, 이육사는 지금 육사의 시를 보면 지금 눈 내리고 매화한 게 홀로 아득함이는데 지금 눈이라는 어떤 시련과 고난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매화향기, 우리 시에서는 등불이라고 했죠. 등불, 광복의 기운, 또 희망 이런 것들을 아득하니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내가 먼저 나서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명령의 허미를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기 가난한이라고 했어요. 왜 굳이 가난한 했을까요? 어둠을 조금 내몰고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당시에 시대 현실을 좀 보세요. 눈, 그리고 아까 어둠. 우리 시 속에서는 이제 어둠이라고 나왔었죠. 그건 일제강점기라고 본다 그러면, 그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 현실은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그 힘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무력하죠. 맨손과 맨몸으로 홀로 힘으로, 지금 이 상을 맞서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무력한 차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큰 힘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조금 가난한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조금만 하는 거겠어? 아니겠죠. 정말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겸손하게 표현한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마지막 시변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되는데요. 자, 그런 반성을 통해 성숙한 이 최후의 나가, 이상적 자아가 갈등과 고민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너 지금까지 갈등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었지. 위로를 해주고요. 나는 그래,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정말 나 계속 고민만 하고 힘들었어 하고 눈물을 흘리겠죠. 서로 눈물과 위로를 해주면서 악수하면서 갈등을 이제 해소하고 화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자, 윤동주의 작품의 좀 특징을 보면 자아가 분열되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 보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갈등하다가 화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화상이나 또 다른 고향 참회록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자화상을 보면 우물 안에 현실적 자아가 자아와 우물 밖에 반석적 자아가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물 속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미워하고 가엾하고 그리워하다가 또다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다가 마지막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요.
또 다른 고향을 보면 이제 현실적 자아인 백골 그리고 이상적 자아인 아름다운 혼이 서로 대결하는 모습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참회록이라는 작품 보면 녹이 낀 구리 거울에 비친 나와 그리고 녹을 닦아낸 거울에 비친 나가 대립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주목하면서 다른 작품과 한번 비교해서 공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 자, 각연의 중심 내용이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자,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 시변에서 악수를 하면서 화해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이미지가 쓰인 시어는 밤비, 어둠, 북적방이고요. 밝음의 이미지가 쓰인 시어는 등불과 아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어들이 대조가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작품 또 하강 이미지가 썼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시어의 의미, 이것도 우리 정리해서 발표했던 거 아시죠? 자, 주제는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고뇌와 자기 성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